자, 판구조론에 대해서 할 건데, 중학교 때 배운 기본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기초가 없어가지고 쉬운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중학교 때 배운 내용 간단하게 찍고 가겠습니다. 화산. 자, 화산에 대해서 할 건데, 화산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고체가 나오고요. 액체. 그 다음 기체 나오는데, 각각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화산에서 나오는 고체를 우리는 화산 세설물이라고 합니다. 물이라고 하고요. 액체는 마그마와 용암이 있겠죠. 기체는 화산가스라고 합니다.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화산 세설물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애가 있어. 딱 하나만 그냥 일단 설명할게. 화산재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화산재를 가지고요. 시험 문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화산재는 입자가 매우 작아. 중학교 때 배웁니다. 마그마가 식을 때 빠르게 식을 때랑 천천히 식을 때랑 뭐가 입자가 더 작아? 중학교 때 배운 거는 빨리 식을수록 입자가 작지. 그래서 이 화산재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마그마가 빨리 식으니까 어디서 폭발할 때냐? 물속에서 폭발할 때 수성화산이라고 합니다. 물속에서 만들어진 화산에서 화산재가 많이 나오는데 이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응애암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응애암이 키포인트로 많이 나오는데 방금 선생님이 응애암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지?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졌지. 자, 우리 암석의 종류에는 화성암, 태정암, 변성암 세 가지 있어. 그러면은 자, 응애암은 어디에 들어갈까? 응애암은 태정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우리나라에 요 응애암으로 만들어진 유명한 산이 하나 있어. 제주도 가면 사람들이 무조건 들리는 곳. 또 하나. 거긴 높아서 사람들이 잘 안 가잖아. 약간 만만한 데가 어디야? 올라가기 만만한데 저 동쪽 끝에 있고 해 뜨는 거 보는데 성산일출봉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성산일출봉도 있고 수월봉이라는 데도 있어. 근데 시험에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땡땡봉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일단 응애함을 좀 의심을 해보세요. 99% 나옵니다. 그냥 땡땡봉이면 응애함이야. 99%. 근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힌트가 주어지는데 줄무늬가 있다 이런 용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00% 응애함이다. 즉 태정암이라는 얘기다. 좀 알아두시고요. 마그마 용암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화산가스 설명하겠습니다. 화산가스에서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산에서 나오는 기체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 이거야. 가장 많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애들이 막 헷갈려 하거든. 가장 많은 건 수증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산이 폭발할 때 이 수증기에 의해서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번개도 치고 비도 내리고 합니다. 진짜로 화산이 막 크게 폭발할 때는 수증기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있다. 다음 땡땡땡. 황화합물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좀 알아두면 되고 얘가 위험한 이유는 뭘까? 이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무거운 기체야. 산에서 화산이 폭발할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가라앉겠지. 산에 사는 동물들이 자기도 모르게 질식사해서 죽는 거야. 그래서 피해가 좀 크다. 얘 같은 경우는. 자, 화산은 요 정도로 하고요. 얘는 좀 쉬운 거고. 지진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중학교 거 설명하는 겁니다. 자, 지진에서 나오는 용어 하나씩 정리할게요. 진원이라는 게 있고요. 진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둘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좀 빠르게 간단하게 할게요. 진원이라는 거는 지진의 원천이야. 지진의 원천. 즉 어디에 있냐? 땅 속에서 보통 지진이 발생하죠. 여기가 진원이라는 얘기야.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지만 지층 요 지각 안쪽에 있는 뭐 단층이 만들어졌다는 단층은 지각이 끊어지는 거거든. 뒤에 설명할 거야. 그래서 뭐 지층이 끊어졌다던가
아니면 큰 동굴이 무너졌다던가 아니면 요 안에서 마그마가 막 움직여. 마그마가 움직이면 지진이 발생합니다. 질량이 큰 물질이 움직이면. 요걸 좀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우리 인도 같은 데 이렇게 서 있을 때 큰 트럭이나 버스 지나가면 땅 흔들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요 안에서 어쨌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했다.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의 에너지, 지진파는 이렇게 원형의 형태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는데 진원에서 가장 가까운 요 지점이 가장 먼저 도달을 하겠죠. 그죠? 우리가 여기 서 있다고 하면 여기다가 깃발을 딱 꽂아. 지표상, 그러니까 우리 지도상의 지점을 뭐라 그러냐면 진앙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수능 한번 연기된 적 있었다. 그때 무슨 지진 발생한 줄 아니? 포항인가? 경주인가? 아무튼 포항. 그러면 진앙은 지도상의 지점이니까 포항이 될 것이고요. 진원은 뉴스에 이렇게 나옵니다. 포항의 양산단층이라는 단층이 움직이면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나와. 그래서 지구 요 땅속 내부에는 어떤 단층, 이라든지 동굴이 무너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다. 즉 진원과 진앙의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특히 시험 문제에는 진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왜?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도와 규모 있습니다. 뭐 얘네들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상식이니까 좀 알고 계세요. 자, 진도라는 건 뭐냐 이렇게 있을 때 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어. 포항이 가장 땅이 많이 흔들렸겠지.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6만큼 흔들렸다. 근데 멀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는 정도는 약해지겠죠. 이해가니 이거? 그럼 각 지역마다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진도야. 그죠? 아무래도 진도는 진원과 가까운 곳일수록 세겠지. 자, 규모는 뭐냐면 규모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땅 속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떤 에너지, 이 땅 우리를 움직이는 이 에너지가 발생했을 거 아니야. 이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 그럼 좀 예를 들어볼게.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에 의해서 포항에서 100억의 피해를 입었대. 지진 전체적으로 100억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자. 서울에서 봐도 이 에너지는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힐 정도의 에너지가 발생한 거야? 100억이지. 미국에서 봐도 100억이지. 이해 갔니? 자, 규모는 어디서 봐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요 지점에서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진의 종류 나옵니다. 종류. 지진의 종류에는요. 천발 지진이 있고요. 신발 지진이 있습니다. 물론 가운데도 있어. 근데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오니까. 천발 지진은 땅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깊이를 쟀을 때 이렇게 깊이를 쟀을 때 70km 이내, 그러니까 70km보다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곳이 천발 지진이야. 신발 지진은요, 300km보다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거를 신발 지진이라 그래. 이거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표면이냐 깊은 데냐 이렇게 생각하면 빠를 것 같아요. 중간은 중발 지진이라 그래. 근데 중발 지진 잘 안 나와 시험 문제. 이 두 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진파가 있습니다. 자, 지진파 같은 경우에는요, 종류가 P파와 S파 두 개가 있어요. 물론 L파도 있는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안 까먹게 설명할게. 3년 동안 절대 까먹지 않을 거야.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거 잘 들으면. P파는 왜 P파냐? 파파파파파파 움직여서 P파나요? 그럼 S파는 스스스스 그러니까 니들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스물 움직여서 S파야.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P파는 종파다.
S파는 횡파다 이렇게 배웁니다. 언제? 중학교 때. 그러니까 그냥 단순 암기로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어떤 식으로 나냐면 선생님 시험 문제 보기를 알려줄게. 이렇게 나온다. 자,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한 파는 S파다 이렇게 나와. 앞에 선생님 한 얘기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한 파는 무슨 파일까? 생각하고 얘기해. 찍지 말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 자, 선생님 얘기해 줄게. 진행 방향을 그리면 잠깐 노랑. 자, 진행 방향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진행 방향이야. 둘 다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게 진행 방향이죠. 그러면 진동 방향은 어떻게 될까? 얘는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얘는 이렇게 그리겠죠. 그래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한 거는 P파고 그다음에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한 거는 S파다. 즉 요 말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선생님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용어의 뜻을 물어봅니다. 용어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용어의 뜻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 시간에 이런 거야지. 이열 종대로서 이거 뭐야? 선생님이 서 있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쭉 쓰는 게 종대야. 횡대는 뭐냐? 내가 서 있는데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90도로 서 있는 게 횡대야. 맞죠?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 한번 해볼까요? 속도. 파파파파 움직이는 애랑 스무스무스무 움직이는 애랑 누가 더 빠를까? 파파파파. 그래서 P파가 빠르고 S파가 느립니다. 그 다음에 통과 물질 보겠습니다. P파는 에너지의 전달이야. 전달. 그러니까 지진파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건데 선생님 에너지 전달을 누가 잘하나를 좀 쉽게 설명을 해줄게. 자, 봐봐. 이 면상을 봐봐. 때리고 싶지. 때리려면 그냥 때리면은 잡혀가니까 요 앞에다 그래도 풍선은 놓고 때릴 거야. 풍선 놓고 때릴 건데 풍선 속에 공기를 채운 거하고 물을 채운 거하고 모래를 채운 거하고 있어요. 모래 이렇게 해서 시멘트로 합시다. 시멘트를 채워갖고 붙여놨어. 이렇게 풍선을 요 얼굴 앞에다 놓고 이렇게 때릴 거야. 이렇게 빵 하고 때릴 거야. 뭐가 가장 아프냐? 그지? 우리 경험해봐서 알잖아. 그럼 뭐냐면 에너지를 누가 가장 잘 전달해? 고체가 가장 잘 전달한다는 얘기. 이해 갔어요, 이거? 자, 얘네들은 둘 다 고체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을 잘 합니다. 그럼 액체로 가게 되면은 전달이 잘 안 되죠. 덜 아프지. 쉽게 얘기하면. 덜 아프죠. 그래서 얘네들의 파형에 따라서 전달되는 게 좀 다른데 좀 복잡하니까 자, 피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게요. 얘를 때리는데 이렇게 때리는 거야. 맞죠?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똑같죠. 그죠? 근데 풍선을 때리는데 이렇게 때린 거하고 뭐가 더 잘, 이게 더 잘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시다. 자, 액체가 있을 때, 자, 얘만 전달이 되고요. 얘는 전달이 안 됩니다. 당연히 기체는 전달이 아예 안 되고. 그래서 액체는 전달이 안 돼. 지구 내부에 액체로 돼 있는 애가 누구야? 외액이죠. 그래서 외액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음. 여기까지 하면 지진에 대한 정리는 끝납니다. 자, 이제